이번 시간은 네트워크 운영 관리 5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뭐 구성도를 이해를 했으니 저번 시간에 실제로 이제 장비로부터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운영 관리를 위한 어떤 판단 근거를 뭘로 가져갈지, 판단의 근거는 이 장비로부터, 이 디바이스로부터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이 정보를 가지고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로부터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장비 군별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나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 군별로 이제 운영 정보하고 접근 방식이 좀 많이 달라요. 예. 너무 많아요, 사실. 뭐 일반 X86 서버들, 이제 여기서 사실 네트워크가 어렵다. 이제 뭐 똑같은 인프라 하시는 분들은 뭐 IT 쪽에 이제 입문을 해서 내가 개발자를 할 건지 인프라를 한다라고 하면 뭐 네트워크를 할 건지 다른 서버를 할 건지, 요즘 들어서는 이제 클라우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할 건지 이런 판단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서버나 스토리지 영역 뭐 이런 쪽들, 스토리지가 약간 네트워크하고 비슷하긴 한데 서버는 X86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예. 일종의 표준화죠. 예. 그래서 OS별로 사실 이 OS가 이제 유닉스라든지 뭐 리눅스, 그다음에 윈도우, 그 형태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사용자들이 여기 접속을 하는 이 콘솔 기반의 뭐 텔넷이라든지 SSH를 통해서 스크립을 만들어서 수행을 하죠. 근데 이게 뭐 쉘에 대한 어떤 스크립트 언어가 좀 틀릴 뿐이지, 명령을 하든지 기본적인 로직은 똑같아요. 사실 네트워크 장비도 일종의 X86 서버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리눅스 베이스의 커널을 써서, 대신 이제 이 쉘이 완전히 밴드별로 다 다른 거죠. 시스코 형태, 뭐 주니퍼, 그 다음에 뭐 요즘 화웨이, 그 다음에 익스트림, 뭐 이런 네트워크 밴더군별로 NOS라는 형태로 별도의 OS처럼 동작을 시켜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방화벽 같은 경우는 아예 밴더군이 또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L4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DNS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냥 오픈 서버에 또 올라가서 X86 위에서 동작을 하는 거고, 데몬으로. 뭐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냐? 너무 아는 게 알 게 많다. 뭐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에 대한 뭐 약간 어렵다, 기피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한번 이해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뭐 뎁스는 그렇게 들어가서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그래서 많이 좀, 이게 뭐 완전히 프로토콜 베이스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다수의 디바이스들 간에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이라는 게 법처럼 규정이 되어 있죠. 데이터를 보낼 때. 그래서 이 프로토콜만 어떻게 보면 지키기만 하면 누구나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벤더군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 X86도 당연히 네트워크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특화되지 않을 뿐인 거죠, 사실. 또 말이 샜는데, 이 디바이스로부터 어떤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래서 어떻게 접속하는지 쉽게 말하면, 그리고 NMS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가져올 건지, 그리고 이 디바이스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보내는지, 뭐 이런 형태별로 방법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가져올 거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어떤 정보를 볼 거냐, 봐야지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까지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설명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고정 정보와 변동 정보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고정 정보라고 하면 일종의 컴피그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피그. 물론 이게 완전히 고정은 누군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고정 정보가 아닌데 실시간 정보가 아니란 뜻이에요. 예. 라우터나 뭐 이런 제품군들은 컴피그라고 부르고요.
방화벽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죠? 예, 룰이라고 하죠. 폴리시. 보안 장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DNS 같은 경우는 일종의 존 파일 같은 게 있겠죠. 뭐 이런 정보들은 사실은 그 장비가 그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설정 정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얘는 고정적으로 백업을 하고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백업을 받는 형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백업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또 제품별로 다르겠죠. 예. 뭐 들어가서 떠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이 장비 자체 솔루션들이 아예 컴퓨터 백업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서버에서 FTP나 이런 걸로 주기적으로 뭐 다운을 받는다든지 뭐 땡겨 온다든지 뭐 방법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변동에 대한 변동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장비들에서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실제 모니터링 한다거나 운영하는데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겠죠. 뭐겠어요? 예. 이 장비가 잘 살아있는지 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뭐 CPU가 얼마인지, 메모리가 얼마인지, 디스크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상태가 어떤지가 사실 내통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정보일 거예요. 예. 라우터나 스위치 이런 인터페이스 상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량 정보가 얼마나 되는지 사용량은 이제 비트레이트 BPS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유틸이라고 하는 게 PPS일 수도 있어요. 예. 장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패킷 퍼 세컨드. 그 다음에 이제 장비가 제공하는 어떤 시스로그 메시지들이 있죠. 벤더사가 만들어서 어떤 이슈나 어떤 에러가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쌓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가져올지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주요 사용하는 어떤 정보들이 있을 수 있죠. 서비스 데몬들, 뭐 DNS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인드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데 이 바인드 데몬이 정상적인지, 그 다음에 방화벽 같은 경우도 이 방화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 데몬들이 있어요. 사실 이 방화벽이 완전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나온 것도 있고 X86 기반의 서비스 데몬으로 동작을 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사실 포트 정보로 NMS는 체킹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서비스 데몬이 정상이냐 아니냐는 사실 걔가 그 OS단에서 그걸 체킹을 해서 던져주는 로직이 필요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 서비스가 만약에 정상이라고 하면 이 포트를 걔가 리슨을 하고 있고 그 포트가 리슨 상태인지를 아닌지를 체킹하는 방법이 있겠죠. 리모트에서. 그 NMS에서 사실 그런 식으로 많이 또 체킹을 해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장비군들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가용성이 기본적으로 다 이중화 이상으로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중화 관련된 부분이 정상인지 현재 액티브 스탠바이 상태가 정상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어떻게 확인할지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품 군별로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데 제품 군별로 그 제공하는 특징에 따라서 그 속성 값에 따라서 뭘 봐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 앞 시간에 제가 나머지 이 채널상에서 장비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 그 장비가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그 동작할 때 사용되는 어떤 정보값들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속성값들을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이 제품군도 지금 예를 들었는데 더 많을 수 있죠. 와이파이나 무선 랜 같은 경우도 별도로 또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 제가 여기는 방어벽만 넣었는데 회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뭘 속성 값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속성? 예. 얘는 뭐 회선이 구성되고 그다음에 이 회선에 대한 밴드위스 정보, 유틸 정보가 기본적으로 속성값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회선이 만약 웬 회선이다라고 하면 RTT가 매우 중요해요. 예. 그래서
내가 여기 엔드 투 엔드로 회선을 사업자한테 이제 돈을 엄청 주고 월로 돈을 엄청 주면서 뭐 10메가 밴드위스의 회선을 구성을 했어요.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이게 평상시에 우리 RTT가 예를 들어 10ms 정도 나오는 구간이었다라고 하면 리턴 이제 RTT라는 게 돌아오는 시간이죠. 예.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뭐 한 20mm로 튀어요. 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앞 시간에 말씀드린 다른 채널에서 네트워크 QoS 할 때 말씀드렸나요? RTT가 TCP 같은 경우는 스루풋에 완전 반비례하죠. 예. 그래서 L2 스위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BPS, PPS 네트워크 장비들은 확인해야 되는 게 있고요. 포트별로. 그다음에 이제 VLAN에 대한 어떤 변경 정보라든지 맥 테이블을 가지고 얘가 어디로 보낼지 결정을 하잖아요. 이 맥 테이블에 대한 스탯 정보. 그다음에 STP가 사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중화 관점에서 룹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 죽기 때문에 STP에 대한 어떤 속성의 변화, 상태 정보의 변화들 정도를 수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진 않아요. 네. 여기까지 보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다음 L3 라우터 같은 경우는 뭐 잘 알고 계세요. 사실 많이. BPS, PPS, 그다음에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라우팅 테이블의 변경이라도 체킹할 수 있으면 좋겠죠, 사실. 그다음에 플로우 정보를 가지고 어떤 소스, 어떤 데스티네이션 IP, 소스 포트, 디포트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이 흘러다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라우터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지나다니는지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넷플로우나 C플로우 같은 정보를 수십 개다 던져서 분석을 해서 어떤 트래픽들이 어디서 많이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HA, 뭐 시스코 같은 경우는 HSRP가 정상인지 아닌지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L4 같은 경우나 방화벽들로 갔을 때 이제 하는 기능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사실 L4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넥션, 컨커런트 커넥션이 얼마고 지금 그다음에 초당 커넥션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가 사실 얘의 기본적인 이 캐파 관리의 속성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넥션 테이블 수, 세션 테이블이 얼마나 평상시가 얼마인데 갑자기 많이 늘었다 줄었다. 그리고 이 L4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하고 있는 VIP가 있죠. VIP. 이 VIP에 대한 상태 정보, 이 서비스에 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업인지 다운인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리얼 서버들, RIP, 리얼 서버들이 정상인지 뭐 비정상인지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L4 자체를 이중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HA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다음에 방화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도스나 디도스 어택 트래픽성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얘도 이제 성능에 미칠 수 있는 게 영향을 초당 커넥션 수, 그다음에 세션 테이블이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평상시 얼마였는데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게 메모리 이제 영향을 주니까요. 그리고 이 세션 테이블이 많아지면 사실은 CPU에도 영향을 줘요. 뒤져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 방화벽도 사실 구간을 나누고 네트워크가 분리된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라우팅 테이블도 매우 중요해요. 이걸 많이 놓치는데 사실 보완하시는 분들만 또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룰 그다음에 방화벽이 또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트래픽들이 어디로 지나갔는지 말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깅이 어떻게 보면 필수예요. 네. 로깅이라는 부분 정상적으로 로그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당연히 얘는 게이트웨이 트래픽 모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중화를 무조건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DNS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윈도우 기반이거나 윈도우는 이제 AD가 같이 동작을 할 때 윈도우 DNS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바인드 기반의 이제 오픈 소스를 써서 X86에 구현을 해서 잘 쓰게 되는데 DNS 같은 경우 시스템도 정상이어야 되고 DNS 서비스 바인드를 쓴다라고 했을 때 서비스 데몬 상에서 이제 중요한 파일들이 있죠. 존 파일 아까 뭐 닷컴 뭐
abc.com에 대한 어떤 호스트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이 파일, 그 다음에 뭐 하나 빠졌는데 사실 마스터 슬레이브로 동작을 하는 DNS라고 하면 이 슬레이브가 마스터랑 정상적으로 통신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 DNS의 쿼리 로그가 어떤 쿼리들이 누구로부터 많이 들어오는지, 뭐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수집해서 분석하기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서비스가 정상인지, 뭐 요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VPN 서비스를 이제 인바운드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VPN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외부의 사용자들이 잘 정상적으로 동작을 접속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중화 관점, 그다음에 인증서 같은 게 보통 이제 요즘은 SSL VPN 형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인증서 관리라든지, 인증서 관리가 중요한 게 사실 다른 보안 장비들도 많이 들어가요, 사실.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어떤 정보들을 볼 건지에 대한 걸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는 장비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 운영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내가 NMS에서 자동화시켜서 수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 데이터를 쌓아서 추세를 보겠다, 아니면 들어가서 내가 커맨드를 날려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 이게 이제 네트워크 장비라고 하고 이게 뭐 NMS든 사용자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정보들, 왼쪽에 나열한 정보들을 뭐 CLI를 통해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이겠죠. 네트워크 장비들은 대부분 CLI를 지원을 해요. SSH라든지 텔넷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콘솔인데 이거는, 그리고 이제 웹 브라우저도 요즘 다 지원을 합니다. 웹 기반의 웹 데모니가 떠서 상태 정보를 HTTP나 HTTPS로 볼 수가 있는데 CLI가 볼 수 있는 정보만큼 또 다 안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CLI가 지원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웹만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제 어떤 이제 운영자가 접근을 해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컨피그 파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을 FTP로 뭐 내려받는지 땡겨온다든지 주기적으로 해서 백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비들의 SNMP를 대부분 많이 쓰는데, SNMP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REST API 같은 걸 써서, SNMP하고 REST API는 완전 프로토콜이 달라요. SNMP 별도의 프로토콜이고, 사실은 REST API는 사실 HTTP나 HTTPS를 통해서 별도의 커맨드로 어떤 정보를 가져오거나 실행을 시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NMP 같은 경우가 범용적으로 워낙 오래된 프로토콜이에요.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인데 이건 별도 세션으로 따로 뭐 다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관리, 아니 어떤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 목적으로,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오래 전부터 표준화돼서 사용되던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이제 보안상이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게 너무 가볍고 잘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넷컴프, 요즘 같은 경우 뭐 넷컴프의 양 형태로 대체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쉽진 않아요. 예, 네트워크 쪽은 아직까지도 SNMP를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SNMP는 어떤 정보들, 이 SNMP는 밉 값이라는 형태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게 체계화가 되어 있는데, 이 정보를 이 장비가 이런 컴퓨터에서 가져오는 형태의 정보들을 이 벤더들이 SNMP를 지원하게끔 초창기부터 개발해서 만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어떤 쿼리를 통해서 가져오게끔 설정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SNMP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 유틸이라든지 이런 건 다 수집을 하죠. 그리고 거꾸로 얘가 트랩 형태로 뭔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많이 쓰진 않고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노티피케이션 하는 기능들이 있겠죠. 뭔가 디메시지 상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메시지 파일 상에 자체적으로 알럿을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NMS, 이게 NMS든 일반 사용자이든 사용자 PC이든 간에 NMS는 주기적으로 그 액션을 취해서 모니터링하고 이제 알럿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별도의 시스템인 거고, 그걸 보고 1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사용자가
장비에 접속해서 추가적인 정보들을 보는 식으로 운영 관리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방화벽이다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룰 변경에 대한 업데이트가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직접 접속을 해서 룰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별도 이 방화벽 같은 경우는 별도의 매니지먼트하는 서버에 들어가서 룰을 이제 모디피케이션을 하고 얘한테 내려주는 형태, 뭐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다뤄봤는데요.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어떤 디바이스들에 대한 동작 원리에 대한 걸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동작 원리에 따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들, 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 거고, 그 정보들을 내가 NMS나 를 통해서 어떻게 주기적으로 수집해서 모니터링 한다거나 이제 운영 관리를 하는데 활용을 할 것이며,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내가 들어가서 무슨 정보를 변경을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변경시키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어떻게 그 액션을 취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만 잘 돼 있으면 그 다음은 그냥 하면 돼요. 예. 그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중요한 정보만 주기적으로 잘 활용할 건지,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어떤 식으로 개비할 건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실무로 들어와서 이제 디바이스 관점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기본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운영 관리에 실제 운영자들이 해야 될 일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나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